모발이식 수술의 합병증 10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절개, 비절개 두 가지 수술 모두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죠. 절개는 비절개에 비해서 훨씬 아프고 타는 듯한 양상의 통증이라고 한다면, 비절개는 절개보단 덜하면서 따끔거리는 느낌으로 후두부가 전반적으로 아프다고 느끼십니다.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트라마돌 진통제 사용 가능하고요. 특히 절개 채취 이후에 국소마취제를 한 번 더 쓰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수술하면서 피부 및 지방층을 꼼꼼하게 봉합하는 게 통증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발 이식 후 부종은 아주 흔한 합병증은 아니에요. 1% 내외의 발생 확률로 보고가 되곤 하는데요. 수술 직후 바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3일 내외의 발생 시기가 보고됩니다. 이마부터 시작을 해서 중력 방향을 따라서 윗 눈꺼풀, 아랫 눈꺼풀, 볼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눈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부종을 줄일 수 있는 생활 방식으로는요, 똑바로 누우시거나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에서 취침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자거나 한쪽으로 기대서 자는 거 이식모에도 안 좋고 부종 발생에도 아주 안 좋은 취침 자세가 됩니다. 만약 부종 이외에 열이 난다거나 벌겋게 부어오른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염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식 후에 가려움증 아주 흔하죠? 샴푸도 예전처럼 팍팍 못하고 거품 샴푸나 지문 샴푸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피딱지가 안 뜨면서 건조해지고 사이토카인들이 가려움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식 후에 딱지가 크게 형성되지 않게 식염수 분무기로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요. 경구용 항히스타민 복용하시면 가려움증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없다면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 가려움증 치료를 해야겠죠. 당연하겠지만 가렵다고 이식모 주변이나 채취 부위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흔하진 않지만 딸꾹질도 발생 가능합니다. 귀 뒤쪽까지 뻗친 횡격막 신경이 자극되면서 딸꾹질이 유발될 수 있어요. 절개 채취를 할 때도 발생 가능하고 비절개 채취를 할 때도 이 신경을 건드리면서 딸꾹질 발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데요. 심한 경우에 목 안쪽을 서랍자로 누르거나 더 심하면 클로로프로마지 약을 또 25mg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모낭 입장에서 보면 모발 이식이 달갑진 않을 겁니다. 잘 자리 잡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니까요. 이사를 가면서 가구, 그릇, 파손 발생 가능하죠. 원래 원 상태로 이사를 가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낭도 자잘자잘한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인 충격 받을 수도 있고 화학적인 자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낭염이 발생하게 되죠. 비감염성 모낭염은 하루 두세 번 온찜질을 15분씩 해주시면 좋고요. 감염성 모낭염이라면 벌겋게 부어오르고 진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낭염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발생 가능하죠. 이때는 항생제 사용도 하고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채취 부위의 괴사, 이식 부위의 괴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괴사라는 건 쉬운 말로 썩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아주 흔한 합병증은 아닙니다. 아주 드물지만 단단한 두피를 가진 환자분들 혹은 절개 후에 봉합을 했는데 장력, 즉 힘을 잔뜩 줘서 봉합을 하는 경우라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피부 괴사가 발생 가능합니다. 괴사된 조직은요, 항생제 처치부터 괴사 조직 제거, 드레싱, 2차 봉합까지 해야 할 수 있어요. 비절개를 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채취 부위 괴사가 발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드문 케이스지만 이식 밀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 이 역시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이식 부위 괴사 발생 가능합니다. 이식 부위 괴사에 비하면 흉터는 양반이긴 한데요. 비후성 흉터 혹은 켈로이드 체질이라면 흉터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심하면 흉터 부위에 새롭게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두피가 단단해서 봉합이 어려운 환자에게 괴사 혹은 흉터가 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피가 매우 부드러워서 출렁거리는 두피를 가진 환자분들에게도 채취 부위 흉터가 발생 가능합니다. 두피가 부드러워서 장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봉합이 되었지만 커다란 흉터를 남기는 걸 락시티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채취 부위에 색소 침착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본인의 살색보다 밝게 되는 건 저색소 침착, 어둡게 되는 건 과색소 침착이라고 하죠. 비절개 채취를 한 경우, 절개 채취를 한 경우 채취 흔적을 따라서 색소가 덜 남거나 더 남는 상황 벌어질 수 있어요. 절개 채취를 하면서 신경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출혈을 잡기 위해서 전기 소잡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신경을 건드릴 수 있어요. 비절개 채취를 하는 경우에도 펀치 깊이가 깊으면 신경을 건드려서 신경통 발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2달 정도면 통증은 호전된다고 하고
감각저하의 경우엔 6개월 회복 기간이 소요됨을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 일정 시기가 지났는데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신경종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후두부를 다시 열어봐야 할 수도 있어요.